네. 예. JTBC 사장 가셔서 지금까지 사장으로 가신 건 오래됐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확고한 위치, 또 대학 교수직까지 스스로 내려놓고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을 실천하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JTBC로 자리를 옮겼죠. 지금 기존 뉴스와 차별화된 뉴스를 만들겠다.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진행하고 심지어 이 선고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가셨는데 예. 어느 정도 지금 몇 프로쯤 달성됐나요? 퍼센티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그렇죠, 주실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늘 판단을 구하는 입장일 뿐이지요. 예.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글쎄요. 명확하게 딱 찍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대개 이제 언론학자들이 언론의 기능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사회통합 기능이기도 한데 아마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통합 기능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목표로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우리 언론이 사회통합보다는 오히려 갈라놓는 데 더 기능을 하는 경우도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지 말아보자. 원래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회통합 기능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가보자라는 그런 희망, 예. 소망,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 또 시민사회에서 내릴 몫이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야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언론이 진영 논리, 좌우 논리 예. 이런 데에 지금 빠져 있는데 JTBC는 좀 안 그래 보겠다. 예.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 50일은 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각 언론들마다 각각의 생각하는 정론이 있을 것이고 예.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다 있을 텐데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해주셔야 될 문제인데 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는 제가 다는 측정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네. 뉴스9을 직접 진행까지 하셨습니다. 예.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처음에 사장으로 가시면서도 직접 진행하실 생각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또 처음에 갈 때 제가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마이크 앞은 떠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 바뀌셨어요? 글쎄요. 직접 나서서 책임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책임. 예. 그리고 또 우리 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앞장서는 것이 우리 기자들한테도, 동의를 얻는데 더 용이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거의 몇 달 좀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서기로 했던 셈이죠. 네. 뉴스9이 우리 손석희 사장께서 직접 진행하시기 전보다는 예. 시청률이 많이 올랐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차별화된 뉴스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좀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 손석희 사장은 사실 언론계 영향력 1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매년 꼽히고 또 사실 언론이지만 거의 대중 스타와 같은 그런 인기도 지금 누리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의 어떤 영향력으로 시청률이 좀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뉴스의 질이 좋아져서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서 제가 저 때문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생각해도 꼭 그런 것만 같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언론사가 나름대로의 길을 밟고 있는데 JTBC 뉴스가 최근 들어서 밟고 있는 그런 길이 시청자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근데 그걸 꼭 시청률로서만 얘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 잣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고 싶은 생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 대중의 평가라는 건 시청률로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사실 또 뉴스 콘텐츠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짐짓 좀 멀리하는 편이긴 하죠. 그런 잣대를. 그래야만 또 콘텐츠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적인 시청률보다는 여론주도층의 시청 영향력 이런 게 또 중요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잣대도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나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저희들의 길을 좀 밟고 나가는데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모든 뉴스가 다 한 1분 30초짜리 짧은 단신으로 계속 배치가 되고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고요. 그리고 뉴스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사실 시청률을 의식한 거겠습니다만 좀 선정적 뉴스면 더 좀 비중 있게 다루려고 그러고 예컨대 이거 방송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지만 그림이 좋은 뉴스 예를 들면 어디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그리 큰 화재가 아닌데도 일부러 넣는다든지 주로 그런 뉴스들로 우리는 눈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JTBC 뉴스9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다루고 직접 당사자인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불러서 듣기도 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뉴스 꼭지수는 분명히 줄어들었죠. 거기서 좀 더 많은 뉴스를 보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공중파라든가 다른 채널의 메인 뉴스가 꼭지수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25개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많으면 한 10개 정도가 다 빠지죠. 그 대신 그 시간을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에 투자를 한다. 그 시간을.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방법은 예를 들면 당사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짧게나마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른 각도에서 취재한 취재물로 내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택하게 된 이유는 요즘 뉴스는 사실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소비가 되잖아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루 종일 본 시청자들한테 그것을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옮겨서 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재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라디오 시선집중 13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바도 많이 투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역시 거기서도 가능하면 여러 각도에서 좀 짚어보는 시도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부분 옮겨온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포맷을 결정하게 된 거는 우리 손석희 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겠네요. 이런 포맷으로 가자. 뉴스의 형식을 바꾸자. 그뿐 아니라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기자들의 기사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게다가 뉴스가 끝날 때 음악이 나가잖아요. 그 노래도 다 선곡을 하신다는데 선곡까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완벽주의인가요? 기사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 어느 앵커나 다 한다고 보고요. 선곡 말씀하셨는데 그건 완벽주의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제가 하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방송계에 계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아이디어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노래 틀자 하니까 그럼 골라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모든 기사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 모든 앵커가 다 한다 아까 그러셨는데 그거는 기사를 미리 체크해서 읽어본다의 뜻이 아니고 보도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기사를 넣고 빼고 말이죠. 이런 모든 부분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사실은
모든 기사, 생산되는 기사를 다 스크린하고 그 중에 보도 가치를 비중을 두고 예. 그런 모든 일을 다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뭐 보도국장한테 어느 정도 좀 맡기시는지. 1차 편집 책임자는 물론 보도국장입니다. 보도국장이 전반적인 것을 다 짜야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아침 9시 반에 이제 편집회의가 있는데 저는 물론 함께 참여를 하고요. 예. 우리 보도국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1차 편집을 끝내고 오후 2시나 이제 또 오후 5시경에 짤막짤막한 회의가 더 이어지는데 예. 모두 3번의 회의죠. 그 3번의 회의에서 저는 제 의견을 조금 얹어놓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예.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이제 생방 뉴스를 하시고 예. 10시에 끝나고 예. 집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전에 나오시고 예. 진짜 바쁘시네요. 좀 그렇네요. 예. 예. 개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아침 시선 집중 프로만 진행하시고 학교 갔었죠. 학교 뭐 대학 교수가 사실 매일 뭐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상당히 조금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간도 보내셨을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었죠. 예. 그 시선 집중이란 프로그램의 파워도 엄청난 것이었고 예. 대학 교수란 자리도 사실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예. 젊은이들을 만난다는 즐거움도 있고 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하루가 바쁜 생활로 바뀌셨는데 예. 아 괜히 왔다 이런 생각 하시는 후회하지 적? 않냐고요? 예. 예.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후회는 하지 않고요. 확고부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사람 사는데 확고부동한 건 별로 없잖아요. 예, 모든 일이 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택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너무 그 개인 생활이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럴 때는 옛날에 한가했을 때가 한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지금보다 여유가 좀 있었을 때가 좀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겨를이 바쁘세요? 없을 때가 더 많아서요. 예.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예. 방송을 만들고 싶다 했습니다만 대중들은 종편을 그냥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JTBC, 채널A, TV조선, 뭐 MBN 이걸 한 묶음으로 봐서 예. 저긴 보수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채널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정론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결국은 시청자나 시민들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뭐 싫어서 탈출할래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대로 가면 그것이 평가받게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좀 다르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채널이 추구하는 바를 또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그건 제가 뭐 따로 그렇게 갈라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굳이 들지 않습니다. 타 종편이 스스로 선택한 정론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예. 손 사장께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길은. 저희가 택하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예. 편향성이 심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쪽에 동의하는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편향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타종편과 차별화뿐 아니라 예. 사회적 영향력을 키운다고 치면 사실은 지상파와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목표가 어느 정도 선입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따로 세워놓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즉, 목표를 따로 세워놓은 바는 없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시민사회 편에서는 언론, 그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게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으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 봐선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예, 예. 또 결국 그것이 불가능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건 제가 실패한 언론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제가 그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건강한 시민사회 편에 서는 언론이 될 수는 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회적 영향력에서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정도의 채널 파워라고 그러죠, 보통. 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가능한 것이기도 하겠죠. 예. 뭐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예. 할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겁니다. 목표를 정한 바는 없다 하셨습니다만 대략 지상파와 어깨를 겨루는 수준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질문을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누구와 크게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질문에 답이 궁해지는 거죠. 네. 예. 어떻게 하면 이 질문에 제가 안 말려들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과의 관계, 처음부터 계속 질문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상당히 여러 차례 삼성 관련 보도를 하셨고, 예. 한 번은 머릿 기사로 문호조 전략도 보도를 하신 바가 있고, 예, 예. 삼성 측에서 무슨 압력 없습니까? 없는데요? 네. 예. 홍석현 회장. 저한테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네. 홍석현 회장 문호조 보도한 후에 혹시 만나셨어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자리에서 한 적이 있죠.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예. 예. 앞으로도 그런 압력은 없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일을 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정도대로 간다면 예.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압력이 온다면요? 바로 박차고 떠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박차고 떠나는 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예. 맨날 인터뷰 진행만 하시다가 이렇게 당하시니까 힘들죠? 한편으로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곤두세운 신경과 스트레스를 뭘로 푸십니까? 영화를 볼 때도 있고요. 뭐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음악 특별한 건 듣기, 없습니다. 영화 감상, 예. 이런 거요? 운동을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운동하고는 체질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자주는 못합니다. 걷기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이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대상자 누굽니까? 글쎄요, 정치인들을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정치인분들 중에는 이렇게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고 꼽을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고요. 예. 평범한 분들과의 인터뷰가 역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평범한. 예, 예전에 시선 집중할 때는 이제 미니 인터뷰 코너에 나와주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예. 계산된 답변인 것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예.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린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제가요? 예. 그런 바 없습니다. 정치는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예. 죽을 때까지. 예. 예. 앞일을 항상 모른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그건 맞는 것 같네요. 명확히 알고 계신 거네요. 예. 저한테 선거 안 나간다고 청취자들께 국민 앞에 맹세하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치인 분 중에. 자, 마무리 삼아서 우리 예. 청취자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다 한 말씀 주시죠.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늘 인사 때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끊으십니까? 준비된 대답이라고. 그렇게 그냥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떠나겠죠. 예. 방송도 떠날 테고 하겠지만 떠날 때쯤 해서 제 후배들이
뭐 그래도 손석희랑 일할 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